제4장 정보반 일반 보안 요소 기술 접근 통제 두 번째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얘들아. 꼭 중요한 것들만 기억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접근 통제, 어떻게 접근 통제를 하느냐, 그거에 대한 내용으로 핵심 개념 보고, 여러분들, 교재 적극적으로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통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접근 통제는 결국에는 비인가된 주체와 객체의 자원에 접근하는 거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걸 말하는데, 여기 주체는 서브젝트, 자원의 접근을 요청하는 능동적인 객체, 그래서 사용자, 객체는 접근되는 수동적인 객체나 자원서, 오브젝트라고 해요. 그래서 보안의 뼈대가 되는 AAA 게이트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결국에는 식별, 인증, 인가, 권한부여, 감사. 그래서 어덴티케이션, 발음이 안 좋네. 어덴티케이션, 어서리제이션, 그 다음에 어디트 해가지고 이 세 가지 식별, 인증, 인가, 권한부여, 감사 요게 다 이루어지는데 요 단계를 거쳐야지만 시스템 내의 주체의 행위를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책임 추적성 그래서 accountability 책임 추적성의 원칙을 지킬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접근 통제를 하는 정책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임의적 접근 통제, 그다음에 강제적 접근 통제, 역할 기반 접근 통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임의적인 접근 통제는 DIC라고 해서 대부분 임의적 접근 통제라고 하지 않고 아, Discretionally Access Control DAC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유자, 여기 소유자가 권한을 주는 거야. 읽고 쓰는 권한을 일반 주체한테. 그래서 객체의 소유자가 주체의 신분에 근거해서 임의로 권한 설정이나 변경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접근 통제 목록이 ACL이나 권한 목록 같은 권한 능력 목록이라 그래서 캡어빌리티 리스트 이런 것들에 대한 구현 권한 목록을 가지고 권한을 가진 주체가 다른 주체의 권한을 양도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OS에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권한이 필요할 때마다 분산형으로 주기 때문에 중앙 집중형 관리는 아니다. 자, 접근 통제할 때 임의적인 접근 통제 방식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제적 접근 통제, MAC, Mandatory Access Control. 그래서 MAC라고 하는데 보안 관리자가 주도해서 중앙 집중적으로 정책을 관리해. 그래서 주체의 보안 등급이나 보안 레벨에 따라서 중요한 기밀, 뭐 군사 조직이라든지 강력한 시스템을 적용해서 시스템 중앙 통제소에서 필요할 때마다 객체한테 권한을 부여하는 거야. 그래서 레벨이나 캡어빌리티 리스트라든지 ACL 같은 그런 구현 도구가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여기는 중앙 집중형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역할 기반 접근 통제라고 해서 룰 베이스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해서 RBAC. 그래서 역할 기반, 룰 기반이야. 그래서 요것은 주체의 신분이 아니라 주체가 조직 내에서 수행하는 직무나 역할에 기반해서 권한을 할당하고 통제하는 방식. 예를 들면 A는 어떤 역할을 하고 B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룰에 따라서 여기 룰 베이스로 역할을 부여한다. 대부분 조직 개편이 빈번한 곳 그런 쪽에 많이 사용되겠지. 그래서 접근 통제 체계를 보면
임의적 접근 방식, 강제적 접근 통제, 역할 기반 접근 통제를 해서 통제 주체는 임의적 접근 통제 DAC는 객체 소유자, 강제적 접근 통제는 시스템 보안 관리자, 역할 기반은 시스템 관리자가 통제가 되고 권한의 기준인 주체의 신분, 아이디나 ACL 같은 거, 그다음에 강제적 접근 통제는 보안 레벨, 등급에 따라서 직무 룰에 따라서 역할 기반은 구분이 된다. 그래서 유연한 환경인 일반적인 OS 환경에서 하고 강제적 접근 통제는 군사나 정부에서 그다음에 역할 기반은 인사이동이 잦은 기업에서 사용된다. 그래서 대부분 집권적 하면 이거는 강제적 접근 통제고 ACL이나 캡어빌리티 리스트라고 그러면 임의적 접근 통제 방식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 그다음에 주체와 객체를 직접 매핑하는 것은 아니다. 역할 기반이 역할에 따라서 룰 기반으로 통제하는 거니까 어, 그것에 따라서 수학적 모델을 어, 구분하는 것이 있어. 강제적 접근 통제 정책을 논리적, 수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보안 모델을 만들어 놨어. 이게 다 모델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 이름이야. 벨 라파듈라, 비바, 클락 윌슨, 그다음 만리장성, 차이니스 월 모델이라고 해서 이 네 가지의 모델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로 벨 라파둘라 모델은 정부나 군대 등에서 정보의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보 유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아까 강제적 접근 통제 정책이지 요거에 대해서 강제적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거 강제적인 보안만 하다 보니까 요거를 보완하기 위한 걸로 비바 모델, 무결성을 먼저 강조했지. 비인가된 그 수정을 방지하자. 그래서 이게 무결성이 된 게 비바 모델이고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서 상업적으로 정보를 격리하자는 게 만리장성 모델이야.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벨 라파듈라 모델은 BLP 모델이라고 해. 그래서 기밀성을 방어해. 정부나 군대 등에서 정보의 기밀성을 보장하는 최초의 수학적 검증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단순 보안을 낮은 주체는 높은 객체를 읽을 수 없고 높은 주체는 낮은 객체를 기록할 수 없다. 그래서 no read up, no write down 하면 이거는 벨 라파돌라 모델이구나. 기밀성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비바 모델은 벨 라파둘라 모델에 대한 단점, 너무나 기밀성만을 강조했잖아. 그래서 무결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이 레벨에서 낮은 무결성 주체는 높은 객체를 수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높은 무결성 주체는 낮은 객체를 읽을 수 없다라는 단순 무결성 속성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을 이제 말한 거거든. 조금 더 자세하게 구분해서 무슨 차이인가 보면 벨 라파둘라는 기밀성을 중심으로 해서 기밀성은 비밀 유지잖아. 그래서 밑으로 빠지는 정보에 대한 거를 하위 등급에서 문서를 쓰면 정보 유출을 하잖아. 그래서 정보 유출 차단해야 된다. 그래서 기밀성 중심이 벨 라파둘라. 그 다음에 무결성을 우선시하는 거, 정확성, 신뢰할 수 없는 하위 등급의 문서를 읽어오면 혹시 데이터가 오염될 수 있다. 그래서 하위의 데이터를 올려서 읽어오면 상위 데이터가 오염된다. 그래서 데이터 차단하는 데이터 무결성을 지키는 게 비바 모델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 클락 윌슨 모델은 상업적인 무결성인 거야. 그래서 상업적인 환경에서 데이터의 무결성이나 직무를 분리하자. 아까는 약간 강제적 접근 통제 방식에서 이해를 한 거니까 거의 군사 모델 쪽에서 하는 거고 클락 윌슨 모델에서는 상업적인 무결성을 지켜다. 사용자가 직접 접근하지 말고 승인된 응용 프로그램,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시저를 통해서만 접근을 강제해서 내부의 무결성을 보완한다. 그래서 TP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클락 윌슨 모델이라고 하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리장성 모델은 차이니스 월 모델인데 금융이나 법률 등 상업 분야 중에서도 이해 충돌을 방지하는 모델로 예를 들면 컨설턴트 주체가 여기 A의 데이터를 경쟁사에서 보면 이 데이터는 B 경쟁사한테는 절대 접근을 보이지 않도록 차단하는 거를 어 말하는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강제적인 통제의 기밀성을 강조한 거는 벨 라파둘라 모델로 군사나 정부 환경에서 이해가 될 수 있지. 그다음에 비바 모델은 여기에서 기밀성보다는 무결성을 강조한 거지. 그치? 하위 데이터가 상위로 올라가면 오염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 상업 기반 환경에서는 역할 기반으로 해서 꼭 트랜스포미션 프로시저라는 꼭 반드시 어떤 그 프로세스가 있는 상태에서만 직무를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만 되고 그다음에 반대로 만리장성 모델이라고 그래서 동적 접근을 통제해서 한 기업에서 봤던 거는 다른 기업에서 경쟁사가 보면 안 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지. 그래서 요 네 가지를 꼭 기억하길 바래. 이 뒤에는 어 책임 추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식별, 인증, 인가, 감사가 있어야 된다. 아까 그래서 AAA 기억하죠? 그다음에 아까 임의적 접근 통제, 그다음에 강제적 접근 통제에 대한 거지. 임의적 접근 통제 DAC는 중앙 집주정 관리는 아니고 소유자 기반의 분산 관리 방식이고, 그다음에 강제적 접근 방식, 그 mandatory access control은 객체 레이블과 주체의 취급인자를 통제하며 ACL은 어디서 사용하지 얘들아? 임의적 접근 통제 방식에서 Access Control List라는 게 접근 통제 목록이라든지 Capability List를 통해서 구현하는 건 DAC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기밀성은 아까 말한 대로 벨 라파듈라 모델에서 이용되는데 강조되지. MAC 중에서도 기밀성이 강조되는 거는 벨 라파듈라 모델로 아 어떻게 no read up, no write down에서 기밀성을 강조하고 무결성은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걸 금지하고 트랜스미션 프로시저를 강제적으로 해서 직무를 분리하는 게 클락 멸슨 모델이라고 했어. 그치? 그다음에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서 동적 권한을 변경하는 만리장성 모델은 한쪽에서 보여지면 다른 쪽의 경쟁사는 보여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이 관련된 자료를 통해서 한글 자료를 참조해서 열심히 우리 접근 통제 기법에 대한 데서 알아봤는데 이것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